네, 신년 운세 사주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유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는 건데요. 오늘 정유일주 어떤 일주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 정유일주는 이제 일지가 유금이죠. 유금의 지장간은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되겠습니다. 10, 20은 30일 동안, 한 달 30일 동안에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론 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지 분석이 좀 돼야 되는데, 일지의 지장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경금은 이제 정제가 되고 신금은 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정유일주는 일지 지장간에 모두 다 재성을 깔고 있어요. 재성.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유일주는 금전적인 것, 재산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 굉장히 그러한 사연도 많고 취득 능력도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간지지가 모두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일주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일단은 재성을 이제 정제 편제를 깔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성격 자체도 좀 깔끔하고 좀 단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는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생이라고 써 있죠. 생지의 12운성상 생지입니다.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에서 생지인데, 생지는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어떤 그런 시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단은 후원성을 의미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 우수하고 성격 자체는 밝아요. 생지의 기본이 이제 좀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정유가 생지인데요. 오늘 이제 정유일주죠. 정화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화토동법 같이 가죠. 많이 들어보셨죠? 기토도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유금이 여기 있는데, 정화는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래서 절태양 유의 생지가 되겠죠. 예. 당연히 기유도 이제 생지가 되겠습니다. 생지는 후원성, 그 다음에 성격은 밝고 명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일주는 문창귀인이죠. 문창귀라는 거는 이제 그럴 문자에 창성할 창자인데, 이 문창귀인은 총 6개가 있죠. 그래서 양은 일지에 역마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병신일주 했었죠. 자, 병신일주는 이거는 이제 역마에 해당되죠. 병화가 신금을 보면 역마성에 해당이 되고, 같이 이제 무신도 똑같이 이제 이건 이제 문창귀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이민도 마찬가지죠. 이민도 이제 병지를 깔고 있죠. 다 이제 그래서 병신, 무신, 이민, 병, 문창귀인에 해당되고, 음의 천간은 생지가 문창귀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유가 문창귀인, 아까 얘기했지만 기토도 같이 가죠. 기유도 문창귀인, 그 다음에 계수는 묘의 또 생지죠.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일주가 문창귀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문창귀인을 일주로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학습 능력,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가 일지의 유금을 가져야지, 월지나 다른 이제 지지에 유금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걸 문창이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주가 문창인 경우에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는 이제 천을귀인을 또 일지에 깔았죠. 예. 병정은 해유가 이거는 천을귀인이죠. 예. 그래서 근데
정해, 그다음에 정유 전부 이렇게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죠. 임계는 묘사죠. 임계는 천을귀인이 묘사예요. 예. 그래서 계묘 계사 일주도 똑같이 이제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어서 일귀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일귀격 그러면 이제 천우신죠. 내가 어려울 때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지가 돼서 일단 정유일주는 뭐 천을귀인 그다음에 뭐 문창귀인 기본적으로 다른 일주보다 여러 가지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일주 이제 현침이죠. 손재주 재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재물욕, 사업수완 당연히 이건 좋습니다. 네. 자, 경금은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정제죠. 정제인데 경금이 유금을 보면은 이거는 12운성상 왕이죠. 그래서 왕좌 여기 생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성은 이제 반듯한 돈이죠. 그리고 반듯한 재성 남명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 해놨는데 이거는 왕좌 생궁이니까 12운성상 높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출하고 밝은 성격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일주가 정유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금은 정화 입장에서는 편재적이죠. 편재인데 어쨌든 이런 재성이 신금이 또 유금을 보면 녹좌예요. 이거는 반듯한 거죠. 편재라고 한다는 얘기는 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물욕이 있다, 투자에 능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정유일주는 물론 이제 직장인도 잘 맞지만 개인 사업을 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술인들 중에서도 정유일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진신은 이제 나를 도와주는 천간인데요. 임수, 간목, 경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화는 간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정화는 이제 의미가 뭐 촛불, 화롯불, 뭐 이런 뭐 모닥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불들이 간목이라고 하는 이 뗄나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목을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2024년이 갑진년이죠. 진신이 돌았어요. 진신. 정화의 진신. 이 진신은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강, 신약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사주의 진신을 갖추게 되면은 일단 기본은 합니다. 기본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떤 도움을 좀 의외로 많이 받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진신 개념인데 어쨌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또 정인. 이것도 길성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육친성이에요. 이것이 들어오고 진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정유일간 입장에서는 정유일주 입장에서 지금 간목은 아주 좋은 겁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데 이 정인이라는 거는 학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계약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머니의 도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인을 정유일주가 24년에 얻느냐 안 얻느냐는 이 세운천간 간목은 천간오합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갑기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인데 올해가 갑진년이죠. 그러면 뭐를 봐야 됩니까 이거? 기토를 봐야 되겠죠. 기토를 봐야 되는데 자 기토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정유일주가 천간에 기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지지지장간에 기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지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거는 지지가 축, 오미밖에 없죠. 예, 축, 오미밖에 없어요. 다른 9개의 지지는 지지지장간에 기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운천간 간목이 기토를 봐야 얘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난 천간이랑 먼저 합을 하게 되면 얘가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정인 이것이 그냥 쓱 들어오다가 이게 실제 뭐냐면 본인한테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어느 경우에
정유일주가 드러난 기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정인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들어올 듯 하다가 실제는 작용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되고요.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 만약에 정유일주가 축, 오, 미를 가지고 있다, 지지에. 그럼 이거는 지지 지장간에 기토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갑기합을 하면서 얘를 합생이라 그래요. 합이 되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생산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의 어떤 좋은 정인을 얻는 거예요. 학업적인 성과, 그 다음에 계약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도움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2024년에 어떤 일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니 이런 건 피하라고 하는 일종의 상담식이지, 제가 뭐 신기를 받아가지고 뭐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 뭐 무당이나 아니면 뭐 부적을 쓰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측의 어떤 측면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올해 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잘 아시면 되시지, 뭐 굳이 막 예측, 올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꼭 알고 싶을 필요가 그러한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운 지지가 진토죠. 진토가 들어오는데 이 세운 지지는 연, 월, 일, 시 순으로 쭉 시간적으로 가면서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자, 진토는 이제 일지의 유금도 만나겠죠. 이렇게 쭉 진행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자부터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정유일주가 자가 있다. 그러면 자진 이렇게 합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신자진의 반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자진은 수국이죠. 수국입니다. 삼합에. 제가 지금 오늘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기본적인 삼합이나 아니면 형충해합이나 12운성 지장간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서 초급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급자나 현업으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뭐 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려우신 분은 그냥 쉬운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중급자 이상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진의 반합이 이제 수잖아요. 수는 정화 입장에서 관성이죠. 관성은 직업, 직장이고 여명 입장에서 남자예요. 그럼 이거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유일주가 지지에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관성의 득, 그러니까 직업적인 변화, 취업, 이직, 그 다음에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분석하는 것,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잘 보시면, 언뜻 보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축. 그러니까 이제 그 천간은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형은 잘 아시죠? 인신사, 축술미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충은 육충, 회는 이제 삼합, 방합, 합은 육합이죠. 뭐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뭐 사주 원국만 계속 분석을 하는데 그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평생 사주를 이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사람인 걸 암시하는 것이지, 뭐 사주 원국을 뭐 1시간, 2시간 분석하는 그런 동영상 들어봐야 그거는 지금 뭐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올해 뭐 시험이 좀 잘 될까? 아니면 뭐 공부가 잘 되나? 뭐 계약이 잘 될까요? 돈이 좀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이직이 성공할까요?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주 원국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일주론으로만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주 8글자를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최대한 여기 나머지 일주를 제한 6글자를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간은 지금 그 천간 오합인데 기토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러난 천간하고 하면 얘가 작동이 안 되는데 정인이, 자, 다른 거가 있어요. 만약에 갑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갑을 본다? 이거 작용하지 않아요. 을? 작용하지 않아요. 이게. 천간은 천간 오합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뭐 을이 있고 갑이 있다고 뭐, 여기 사주 원국에 또 경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맨날 분석해 봐야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 평생 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평생 운이에요. 평생.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광의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하는 겁니다. 정유일주가 만약에 축토에 있어요. 만약에 그 소띠에 그럼 축진파지요. 파 정도는 약해요. 그래서 작용력이 크게 있지 않아요. 예. 축.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유축이 있죠. 만약에 이제 축토가 이게 지금 소띠가 아니고 만약에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유축 이렇게 지금 합비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정유일주는 굉장히 어떤 재적인 어떤 그런 재성운이 좋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그 반합의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계속 이거를 생산한다는 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일주가 소띠인 경우하고 그 축월에 태어난 거하고 축시에 태어난 거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8글자를 다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인. 자, 인진 뭐 없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작용하지가 않아요. 묘. 묘진. 이것도 지금 뭐 형충, 해합, 뭐 파해도 작동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 묘유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토끼띠인데 토끼띠가 아니고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다. 그럼 원국에서 묘유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게 평생 이게 묘유충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묘유충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작동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이 왔죠. 자, 진이 아까 제가 이거 세운 지지는 연월 일시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제 정유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진 묘까지 갔다가 없죠. 그러면 근데 진유합을 하죠. 합을 하게 되면 이때 묘유충이 돼요. 이때 묘유충이 되면서 묘 안의 지장간, 유 안의 지장간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사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유일주가 토끼띠인 거하고 정유일주가 묘월에 태어난 거하고는 양상이 완전 180도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이거는 많이 바뀐다. 만약에 묘가 여기 있으면 묘진 특별하게 이거는 그냥 없어요. 그냥 무탈한 하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유일주가 닭띠인 경우에. 그런데 정유일주가 토끼띠인 경우에. 근데 정유일주가 토끼띠는 아닌데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묘시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시는 아침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묘유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국에. 진이 진유합을 하면서
합의돼서 묘유충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충이 얘가 이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유 합을 하면서 얘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예. 진진자형 정도인데 뭐 진진자형을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슨 뭐 좀 안 좋은 걸로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스트레스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쉽게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민감해지는 뭐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사진 뭐 없죠? 이것도 뭐 아무것도 해도 형충해야 파해 원진기문 해당되는 게 없어요. 진오 뭐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진미 뭐 없잖아요. 그죠? 파 정도인데 뭐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신진 이것도 해당이 없어요. 예. 신진을 가지고 또 뭐 신자진 수국의 반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유. 자, 어차피 뭐 이 진은 이제 유를 만나게 돼 있죠. 자, 유. 진유 합을 하잖아요. 그죠? 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냐면 이 두 개는 좀 묶여요. 묶이는 거는 좀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유 합이 되면 이 유금은 어차피 정화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묶이고 상관이 묶이는 거예요. 상관성은 아마 흉성이 묶이니까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새롭게 뭔가 좀 일반적인 어떤 표현이나 일반적인 진로가 아니고 좀 독특하고 추상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로를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정유일주가 진또 상관을 받기 때문에 올해 뭔가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 유하고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만 있다가 실제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 흉성이 진유하는 묶이니까 이건 뭐 상관 흉성인 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예. 길성 흉성 뭐 나눠가지고 뭐 그거 외우는 거 뭐 초등학생들도 다 그냥 외우죠. 그거 뭐 상관 묶이니까 좋습니다. 뭐 그리고 뭐 용신이 또 묶이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주, 뭐, 신약사주, 신강사주 해가지고, 용신 찾아서 구신, 희신, 상신, 뭐, 희신, 뭐, 구신, 이런 얘기 하면, 사주 공부 종친 겁니다. 그거는. 예.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묶이는 거는, 이거는 답답함, 잃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술. 자, 이건 진술충이 되죠. 이거는 이제 충은 육충에 이거는 이제 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작용이 돼요. 이거는 반드시 작동을 합니다. 진술충이 되면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지지장간, 진토의 지장간, 술토의 지장간이 나와서 천간 오합 있죠. 이렇게 이 식으로 갑기일경, 병신, 정인, 무게합으로 이게 뭐냐면 합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천간이 술토의 지장간이나 진토의 지장간하고 합이 되면은 드러난 천간에서 합이 되는 이 천간들은 이건 실로 봐요. 실로. 나가기 때문에. 합거라고 보면 합거. 합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유일주가 개띠인 경우나 아니면 지지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 진술충이 벌어지면서 매우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복잡한 일들은 뭐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이성 친구에도 전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직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반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뭐 살면서 돈 잃고 나가고, 직업 이직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정유일주가 개띠인 경우에는
뭐 다른 일주에 다른 글자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변화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충이 되니까 뭐 안 좋네요, 나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술해, 자 진해 이거는 이제 귀문관이죠.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부분,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 부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유일주가 이제 갑진년을 만났는데요. 뭐 여러 가지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